인프로의 퀀트 연구소. 지난 시간에는 역추세 전략을 다루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레이딩할 때 가장 중요한 트레이딩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포지션 사이징을 다룹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번 영상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당장 트레이딩을 그만두시기를 권장할 정도로 이번 영상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벽히 똑같은 전략을 가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A는 매번 매매마다 전 재산의 50%를 베팅합니다. B는 매번 매매마다 전 재산의 5%만 베팅합니다. 두 사람의 승률도 손익비도 매매 타이밍도 완전히 같습니다. 딱 하나, 한 번에 얼만큼 거는지만 다릅니다. 1년 뒤 두 사람의 계좌는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영상 맨 마지막에 직접 숫자로 공개하겠습니다. 그 전에 왜 얼만큼 거는지가 전략보다 중요한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실수부터 보겠습니다. 많은 초보자분들이 매매마다 정해진 금액을 넣습니다. 예를 들면 항상 100만원씩 넣는 식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변동성은 매일 다릅니다. 변동성이 2%인 날에는 100만원을 넣는 것은 꽤 안전한 베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8%인 날에는 같은 100만원이지만 훨씬 위험한 베팅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넣더라도 실제로 짊어지는 위험은 매번 달라집니다. 어떤 날은 너무 안전하게, 또 어떤 날은 너무 위험하게 잡게 됩니다. 이게 금액을 기준으로 삼을 때 생기는 첫 번째 함정입니다. 그렇다면 위험을 너무 크게 잡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개념 파산 확률이 등장합니다. 파산 확률은 계좌가 회복 불가능할 만큼 망가질 확률입니다. 핵심은 한 번의 큰 손실이 아니라 연속된 손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도 손실이 몇 번씩 연달아 오는 구간은 반드시 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같은 전략에서 한 번에 거는 1회당 리스크 비율만 바꿔보겠습니다. 만약 1회당 리스크가 1%라면 파산 확률은 약 0.5% 이하, 1회당 리스크가 5%라면 파산 확률은 약 15에서 20%, 1회당 리스크가 10%라면 파산 확률은 약 50% 이상, 1회당 리스크가 20%라면 파산 확률은 약 80에서 90% 실질적인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듯 1회당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파산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지속해서 수익을 내다가도 연속된 몇 번의 손실에 무너져 내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의 첫 번째 규칙은 살아남기입니다. 큰 수익을 노리기 전에 먼저 게임에서 퇴출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비중 조절이 정말 그 정도로 중요할까요? 이걸 충격적으로 증명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동전 던지기로도 돈을 벌었다로 유명한 랜덤 진입 실험입니다. 1991년 트레이딩 연구자 반 타프가 펀드 매니저 톰 바소와 세미나를 하고 있었습니다. 톰 바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입이 아니라 청산과 비중 조절이라고요. 그러자 청중 한 명의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그럼 진입을 동전 던지기로 정해도 돈을 벌 수 있겠네요? 톰은 아마 그럴 겁니다 라고 답했고 정말로 사무실에 돌아와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험 규칙은 이랬습니다. 진입 방향은 동전 던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앞면이면 매수, 뒷면이면 매도. 시장에는 항상 진입을 해 있었고요. 손절은 평균 변동성의 약 3배. 진입 이후에 가격이 진입한 방향으로 유리하게 움직이면 따라가는 추적 손절을 적용했습니다. 한 번에 거는 위험은 자산의 1%. 추세가 잘 나가는 10개의 시장에 분산했습니다. 자, 진입은 완전히 무작위입니다. 방향을 맞추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10개 시장 전부에서 거의 매번 돈을 벌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승률입니다. 이기는 거래는 전체 거래의 약 38% 정도였습니다. 10번 중 6번은 졌다는 뜻이죠. 진입은 랜덤이고 지는 게 더 많은데 어떻게 돈을 벌까요? 비밀은 바로 청산과 비중 조절에 있습니다. 손실은 추적 손절로 짧게 자르고 수익은 추세를 따라 길게 끌고 가고 모든 거래에 똑같이 전체 예수금의 1%만 리스크로 걸었습니다. 작게 여러 번 지고 가끔 크게 이기는 구조를 비중 조절이 지켜준 겁니다. 하지만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렇게나 사고 팔아도 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 실험은 추세가 잘 나는 시장에서 규율 있는 손절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횡보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돌리면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핵심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진입에 쏟는 시간의 절반이라도 비중 조절에 쓰라는 겁니다.
이 실험은 반타프의 책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비중 조절, 실제로 한 번에 얼마를 거는 게 안전할까요? 트레이딩 업계가 오랫동안 검증해온 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의 규칙입니다. 한 번의 매매에서 잃어도 되는 돈을 전체 자산의 2% 이내로 제한한다. 여기서 2%는 투자하는 금액이 아니라 잃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이 둘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2%일까요? 앞에서 보았던 파산 확률표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2%의 수준은 사실상 파산 확률이 무시할 정도로 낮은 구간, 10번을 연속으로 잃어도 자산은 약 18% 정도만 줄어듭니다. 충분히 회복할 수 있고 다음 기회를 노릴 만한 수준입니다. 반대로 한 번에 20%씩 베팅한 경우 5번만 연달아 잃어도 계좌의 3분의 2가 사라집니다. 2%의 규칙의 본질은 연속 손실을 견디는 체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2%의 규칙은 파산 확률이 0으로 수렴한다는 이야기이지 실제 파산 확률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초보자일수록 전략 검증이 덜 됐을수록 회당 리스크는 1% 혹은 0.5%로 더 낮게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파산 확률을 0에 수렴하게끔 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경험과 검증이 쌓인 뒤에 회당 리스크를 조금씩 올리는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2%를 어떻게 실제 주문 수량으로 바꿀까요? 순서는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번 매매에서 잃을 금액을 정합니다. 두 번째, 손절 거리를 정합니다. 세 번째, 두 값으로 포지션의 크기를 역산합니다. 숫자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총 자산이 3천만 원인 경우 회당 리스크를 2%로 계산하면 1회당 허용 손실은 약 60만 원입니다. 만약 어떤 시점에서 진입했을 때 손절 거리가 2%라면 예수금의 전부인 3천만 원을 진입해도 손실 금액이 회당 허용 손실인 60만 원일 거고요. 만약 손절 거리가 10%라면 회당 허용 손실 6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전체 예수금 중 60만 원만 진입해야 허용 손실 금액을 맞출 수 있습니다. 각 시점에서 투자한 금액은 다르지만 잃는 돈은 두 경우 모두 60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진입할 시점에 변동성이 클수록 손절 지점이 멀어지고 진입 금액은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위험이 커지는 만큼 포지션이 알아서 작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손절 거리는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감으로 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시장의 변동성에 맞춰야 됩니다. 이때 쓰는 대표적인 도구가 바로 ATR입니다. ATR은 최근 가격의 평균 변동폭입니다. ATR이 크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크게 움직인다는 뜻이고 손절 지점까지의 거리가 넓다는 의미가 됩니다. 반대로 ATR이 작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잔잔하다는 뜻이고 손절 지점까지의 거리가 좁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듯 ATR을 활용하면 ATR이 클 때는 진입 금액을 작게, ATR이 작을 때는 진입 금액을 크게 조정함으로써 변동성에 맞춰 포지션이 자동 조절되는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원칙 하나를 더하겠습니다. 바로 리스크 균등화인데요. 모든 매매에 똑같은 회당 리스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매매는 회당 리스크가 5%, 어떤 매매는 회당 리스크가 0.5%로 들쭉날쭉하면 우연히 큰 포지션이 손실과 겹칠 때 전략 자체가 망가집니다. 매번 같은 위험을 걸어야 전략의 진짜 실력이 정직하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회당 리스크를 정하는 정교한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의 규칙은 쉽고 안전한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 이런 욕심이 생깁니다. 내 전략에 딱 맞는 수학적으로 최적인 비율은 없을까? 그 답을 주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켈리 공식입니다. 켈리 공식은 원래 도박과 정보이론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질문은 단순합니다. 이길 확률과 배당이 정해져 있을 때 한 번에 자산의 몇 프로를 걸어야 가장 빨리 불어날까? 여기서 가장 빨리 불어난다는 말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신경 쓸 건 한 번의 수익이 아니라 복리율 쌓이는 장기 성장률이니까요. 켈리는 바로 그 장기 성장률을 최대로 만드는 비율을 콕 집어줍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공식을 말로 풀면 이렇습니다. 이길 확률이 높을수록 많이 걸고 한 번 이길 때 버는 돈이 클수록 많이 걸어라. 반대로 질 확률이 높으면 그만큼 베팅을 줄여라. 한마디로 내 투자 엣지가 클수록 더 공격적으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숫자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승률 55%에 손익비 1.5인 전략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에서 켈리 공식은 자산의 약 25%를 걸어라 라고 답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오늘 제일 중요합니다. 켈리 공식이 알려준 25%를 그대로 걸면 어떻게 될까요? 이론적으로는 가장 빨리 불어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산이 절반 가까이 빠지는 구간을 수도 없이 지나가야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그걸 멘탈로 견디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손절하고 떠나버리죠. 게다가 더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켈리 공식은 내 승률과 손익비를 정확히 안다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가 아는 승률은 추정값이고 항상 오차가 있습니다. 백테스트에서 승률 55%가 나왔다고 미래에도 55%라는 보장은 없죠. 문제는 내 엣지를 조금만 부풀려도 켈리는 위험할 만큼 과도하게 걸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위를 실제보다 크게 착각하는 순간 풀 켈리 비중은 계좌를 날리는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의 트레이더들은 켈리 값의 절반만 씁니다. 이게 바로 하프 켈리입니다. 풀 켈리 비중으로 계산된 공식이 비중이 25%라면 하프 켈리는 약 12.5%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베팅을 절반으로 줄이면 성장률도 절반이 될 것 같죠? 그런데 장기 성장률은 약 75%나 유지됩니다. 변동성은 절반으로 뚝 떨어지고요. 성장의 4분의 3을 가져가면서 고통은 절반으로 줄이는 겁니다. 수익을 조금 양보하고 버틸 수 있는 전략을 얻는 아주 남는 장사죠. 사실 앞에서 본 2%의 규칙도 따지고 보면 켈리를 아주 보수적으로 줄여놓은 형태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 머튼 비중입니다. 켈리에는 한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켈리는 이기거나 진다는 딱 떨어지는 도박을 가정합니다. 동전처럼요. 하지만 실제 시장은 그렇지 않죠. 가격은 매 순간 연속적으로 출렁이고 변동성도 계속 변합니다. 이 연속적인 세계를 켈리로 확장한 것이 경제학자 로버트 머튼의 비중입니다. 공식부터 보겠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세요. 곧 말로 풀어드립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자부터 볼까요? 기대 초과 수익이란 예금만 해도 받는 무위험 이자를 넘어서 이 매매가 더 벌어줄 거라 기대되는 수익입니다. 이게 클수록 당연히 투자 비중을 키웁니다. 이제 분모입니다. 여기엔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변동성의 제곱입니다. 분모에 있으니 시장이 출렁일수록 비중을 줄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냥 변동성이 아니라 제곱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변동성이 2배가 되면 적정 비중은 절반이 아니라 약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위험이 커질 때 생각보다 훨씬 더 과감하게 포지션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위험 회피 계수는 내가 위험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나타내는 일종의 성향 다이얼입니다. 겁이 많을수록 이 값을 크게 두고 그러면 비중은 자동으로 작아집니다. 정리하면 머튼 비중의 직관은 딱 3줄입니다. 투자 엣지가 클수록 비중을 더 많이, 변동성이 클수록 그 제곱만큼 더 훨씬 적게, 그리고 겁이 많을수록 투자 비중은 더 적게. 그리고 멋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위험 회피 계수를 1로 두면 머튼 비중은 정확히 켈리 공식과 똑같아집니다. 즉, 켈리는 머튼 비중이라는 큰 그림의 특별한 한 경우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값을 2로 두면 앞에서 본 하프 켈리와 거의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결국 켈리, 하프 켈리, 머튼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로 이어진 가족인 거죠. 한 가지만 더. 머튼이 변동성을 커지면 비중을 줄여라고 했던 건 어디서 많이 본 얘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앞에서 ATR로 손절을 넓히고 포지션을 줄였던 것과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즉, 2%의 규칙도, 켈리도, 머튼도, ATR도 결국 한 곳을 가리킵니다. 위험이 커지면 더 작게 걸어라. 오늘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전략보다 얼마를 거느냐가 생존을 결정합니다. 크게 걸수록 파산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둘째, 동전 던지기로 매매해도 손절과 비중 조절이 좋으면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진입보다 관리가 중요합니다. 셋째, 2%의 규칙은 한 번에 잃을 돈이 자산의 2% 이내로 묶는 출발점입니다. 포지션의 크기는 허용 손실과 손절 거리, 손절은 ATR로, 위험은 매번 같이. 넷째, 켈리 규칙은 자산을 성장하기 위한 최적의 투자 비중을 결정하는 공식이고, 하프 켈리는 그 절반을 비중으로 베팅하여 조금 더 안전하게 하는 투자 비중이며, 머튼 비중은 초과 수익과 변동성의 제곱, 그리고 위험 회피 계수를 이용한 비중 조절 방법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 곳을 가리킵니다. 위험이 커지면 작게 베팅해라. 자, 이제 처음에 약속했던 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똑같은 전략을 가진 A와 B, 기억하시죠? A는 매번 50%, B는 매번 5%를 걸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쓴 전략은 이런 전략이었습니다. 승률은 50%, 이기면 건 돈에 플러스 60%, 지면 건 돈에 마이너스 50%. 계산해보면 기대값이 플러스인 분명한 수익 전략입니다. 둘 다 1000만 원으로 시작해 똑같이 100번 매매를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결과입니다. B의 최종 예수금은 약 1240만 원으로 수익률 약 24%를 거두었고요. A의 최종 예수금은 약 280만 원으로 마이너스 72% 손실을 거두었습니다. 같은 전략, 같은 시장, 차이는 오직 한 번에 얼마를 걸었냐 뿐이었습니다. 이 전략의 켈리 적정 비율은 약 17%였는데 A는 그 3배를 걸었습니다. 이기는 전략을 들고도 비중 하나 때문에 A의 계좌는 녹아내린 겁니다. 이 실험은 단순한 시뮬레이션이라 실제 결과는 매번 다르지만 평균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투자 전략이 얼마나 버느냐를 결정한다면 투자 비중 조절은 끝까지 살아남느냐를 결정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백테스트 결과를 읽는 법, 좋아 보이는 결과 속 함정을 다룹니다. 인프로의 퀀트 연구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